네,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장 2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좀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코스피 코스닥의 오늘 온도차가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꾸준히 약세 움직임 이어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강보합권 정도로 크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요. 앞서서 6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반등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모습 2,500선 근처 맴돌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이 2,505포인트여서요. 현재 거의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마이너스는 아니지만은 그동안 밀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다소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최근에 연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코스피에서는 오늘도 외국인이 좀 파는 양상 가운데서 장 초반에는 오르는 폭이 꽤 컸었는데 지금은 상승분 대부분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기분 좋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전고래일 대비로는 1.22%, 10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888, 숫자 쉽네요. 888.04포인트 선 부근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종목별로의 흐름 보시면은요, 오늘 장에서 상한가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빠르게 자금이 좀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테마주에 대한 목마름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고요. 오늘 그 대표주자로 맥신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동인베스트, 태경산업, 휴비트 이렇게 세 종목 거래소에서 상한가를 들어와 있고요. STX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 개별 모멘텀입니다. 이쪽도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코스닥으로 와보시면은 코스닥에서도 거의 10종목 정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인데 코닉 오토메이션이나 나인테크 쪽 그리고 아모센스도 이 맥신과 관련된 종목으로 나노도 그렇고요. 분류가 됩니다.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일정 부분의 좀 반등 움직임, 지난주 후반과는 조금은 달라지려는 시장 분위기가 오늘 포착이 됐었는데요. 주변국 증시 흐름도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후반에 밀렸던 것이 대외 변수였죠. 해외발 악재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타났었는데 따라서 주변국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벤트도 있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10시 구간대 중국에서의 실질적인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 LPR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상보다 많이 안 내렸습니다. 10bp 내렸고요. 예상은 15bp 정도 내릴 거라고 봤었는데 예상보다 강하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중국의 경제지표 안 좋고 부동산 상황도 안 좋다고 하는데 중국이 왜 이렇게 경기 부양에 소극적일까?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중화권 증시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이런 영향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면서 또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그 전에 마감한 일본 증시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오늘장 일본 증시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0.37% 정도의 제한된 상승 움직임만을 나타내면서 오늘장 잠잠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마감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중국 쪽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 이 기준금리 발표가 되고 나서 증시도 약했고 거기에다가 위안화 가치 역시도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인민은행 유동성 완화폭이 예상보다 좀 저조했다라는 평가에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건데요. 지금 중국 상황이 안 좋아서 좀 확실하게 부양의 의지를 보여줬으면이라는 니즈가 컸었는데 여기에서도 돌파구가 나오질 않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먼저 보시죠. 오후에 저점을 더욱더 낮추고 있습니다. 잠시 상승 전환 나타나긴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오늘 마이너스권 헤매고 있고요. 현재 상해 종합지수는 3,100선 테스트 들어갑니다. 현재 0.81% 하락이고요. 3,106.92포인트 선 나타내면서 3,100선 아슬아슬한 모습 띄고 있습니다. 심천 쪽도 낙폭 비슷하게 나옵니다. 0.86%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홍콩 증시 많이 보죠. 지금 항생지수 낙폭이 깊습니다. 거의 2% 가깝게 밀리고 있는데요. 1.66%의 약세권 내 흐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의 디폴트라든지 이 파산 신청과 관련된 이런 일련의 흐름 가운데 중국의 이 금융권이 흔들리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지금 홍콩 항생 구성 종목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보험이나 은행이나 이쪽이 안 좋습니다. 평안보험도 3% 밀리고요. AIA 그룹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 약세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홍콩 금융 관련된 종목군들 약세 흐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 쪽
보시면은 이쪽도 미국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밤 미국에서 좀 브레이크를 잡아줘야지 우리 증시 이번 주에 보는 내내 좀 편하실 텐데 일단 현재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환율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위안화도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오늘도 원달러 환율 조금 더 올랐는데요. 1340원대 이제 진입이 됐습니다. 전고래일 대비로는 4원 30전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1342원 60전에 거래 마치면서 원달러 환율 다시금 하루 만에 상승으로 전환되며 1340원대 재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악재 이런 우려감 속에 짓눌렸던 우리 증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제 상승으로 가주나 싶었습니다만 거래소 쪽에서는 상당히 좀 아쉽게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으로 마감된 월요일장인데요. 지금부터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요. 무려 2일 만에 상승 마감이 됩니다. 하지만 상승폭 자체는 이렇게 미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전장 대비 0.17% 올랐고요. 포인트로는 4포인트 상승이었죠. 오늘 종가는 2,500선 간신히 지켜졌습니다. 2,508.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도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상승 출발하고서 빠르게 올려준다 싶었습니다만 10시 전에 2,524포인트가 오늘 장의 고점이 됐고요. 그 뒤로는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특히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빠르게 줄더니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된 거죠. 2,500선 간신히 지키는 수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좀 아직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334억 원 매도가 더 많았고요. 이런 가운데 기관은 260억 원 사들이는 모습 확인이 됐죠. 개인이 좀 흔들립니다. 109억 원 이상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 업종 수가 비슷했는데 먼저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보시면요. 의료 정밀 업종이 단연 강했습니다. 진단키트주들이 오늘 좋았는데 그중에 대표주인 SD 바이오 센서 강세가 나왔고요. 자, 거기에다가 미래산업도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의료 정밀 업종이 유난히 좀 강하게 올랐죠. 3.6% 상승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종이 목재도 좋았습니다. 1%대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화학이 0.8%에 그리고 보험과 음식료품 업종이 0.7%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하위 업종 순으로 체크를 해보실까요?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섬유의복 업종이죠. 1.45%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대표 종목인 FNF부터 해서 하락 종목이 여러 나왔죠. 자, 중국 소비주들 내리는 흐름 속에 여기는 역시 부진했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업종이 1%대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전기가스 0.8% 하락입니다. 유통과 비금속 광물업종이 0.4% 안팎의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 흐름이 좀 아쉬웠던 게 이 장 초반만 해도요. 나란히 1%대 올라가나 싶더니 윗꼬리를 달았죠. 삼성전자 먼저 보시면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66,600원 오늘장의 종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하락권이었는데 종가 좀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0.68%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116,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로 갈 텐데 물론 오늘장 2차전지 전반적으로는 좋았습니다만 고점 대비 전반적으로 내려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까지 내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0.57% 하락 마감됐습니다. 52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삼성 SDI 낙폭이 더 컸죠. 1%대 내려오면서 59만 원에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도 오늘 상승권의 움직임 만들어주나 싶다가 결국 종가상으로는 소폭 내렸죠. 약보합에서 오늘장 56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부진한 모습 확인이 됐고요. 포스코 그룹주들 정도가 상승이 확인이 됐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먼저 보시면 조금 오르는 수준에서 그쳤죠. 강법입니다. 0.36% 전장 대비 오르면서 55만 1,0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 퓨처엠이 그래도 시총 상위에서는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포스코 퓨처엠은 2%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는 42만 6천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바이오 쪽으로 가보시면 역시 셀트리온의 변동폭이 좀 크게 나옵니다. 합병 기대감으로 잘 가주나 싶다가 하루 만에 뚜렷한 하락을 만들어냈죠. 오늘장 보시면 전장 대비 3.5%대 뚜렷하게 내렸습니다. 14만 5,1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이런 가운데 자동차 쪽 보시면요. 자동차는 여전히 제한적인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현대차 보합이죠. 기아도 약보합 수준의 움직임 나왔고요. 현대 모비스까지도 정확히 보합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변동폭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주들도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요.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이버부터 보시면 0.94% 이쪽 일단 올랐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반대로 소폭 내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0.1% 내림세로 48,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2차전지 관련주들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2차전지 대표주들의 상승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이전에 강세를 보였던 2차전지 소재 대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일단 거래소 역시 소재 종목들이 눈에 띄었죠. TCC 스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장 12%대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급격하게 올려주면서 54,200원의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죠.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마 알미늄과 남선 알미늄 이쪽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특히나 사마 알미늄은 8% 넘게 올렸고요. 10만 5,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와 금양 같은 대표적인 소재 종목들 오늘 나란히 4%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가보시면 장비 관련된 종목들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이 딱 두 종목이죠. 윤성 FNC 그리고 DENT 앞서 장비주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인데 역시 쉬다가 다시 갈 때 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윤성 FNC가 11%대, DENT가 10%대 이렇게 뚜렷하게 급증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윤성 FNC는 20만 4,500원, DENT는 3만 1,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가보시면 특징주, 다음으로 꿈의 물질이라고 불린다는 미래 신소재죠. 맥신 관련주 보겠습니다. 초전도체가 간 자리를 대신해서 맥신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맥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이 관련주들이 거의 다 상한가까지 가버리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오늘장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강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보시면 상한가 종목들이 너무 많죠. 경동인베스트, 태경산업, 휴비스 이렇게 거래소 종목 가운데 3종목이 상한가 섰고요. 코스닥에서도 아모센스, 코닉 오토메이션, 나인테크까지 이렇게 상한가 종목이 6가지나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티플렉스 같은 종목도 급등세 이어갔죠. 아래쪽에 좀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플렉스라든지 아니면 센코 같은 종목도 오늘 부각이 됐습니다. 사실 티플렉스나 엑스페릭스는 강세 이어졌지만 윗꼬리를 좀 다는 흐름이었고요. 센코 같은 종목이 오늘장에 부각이 됐죠. 새롭게 부각되면서 맥신 관련 2건의 특허 수행 기관으로 참여한 바가 있다는 사실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점차 상승폭을 높여가더니 결국 상한가까지 직행했습니다. 5,68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하루 만에 상승 마감이 됐는데 상승의 탄력도 분명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1.3% 올렸고요. 포인트로는 11포인트 상승이었습니다. 오늘장의 종가는 888.7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면요. 이 장 초반부터 빠르게 올리고서 11시 구간에 894포인트까지 터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로는 횡보세를 쭉 보이나 싶다가 이 2시 구간 넘어서면서부터는 상승폭을 다소 줄였고요. 890포인트 가량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 그리고 기관 쪽에서 1,7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개인만이 홀로 팔았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3,760억 원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2차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포스코 DX의 활약상이 돋보였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먼저 보실 텐데요. 특징적인 것이 오전만 해도 BM이 눈에 띄었죠. 오전장에 고점을 만들어냈는데 그 뒤로는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 에코프로가 장 후반에 매수세가 더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에코프로의 상승 탄력이 더 뚜렷하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포스코 DX는 오늘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쭉 유지해주면서 아주 강하게 올랐는데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5% 올리면서 32만 8천 원에 장 마쳤고요. 에코프로는 거의 10% 가까이 상승이었습니다. 117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포스코 DX 역시 12% 가까이 급등세로 거래 마쳤죠. 32,95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다소 소외되는 흐름이었던 게 LNF였습니다. 얼마 전에 실적 쇼크 확인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증권사의 목표가 하향까지 나오면서 이 상승할 때는 분위기를 제대로 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은 제한적이었고요. 종가 보겠습니다. LNF 종가는 전장 대비 0.24% 소폭 올랐습니다. 강보합에서 21만 1,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는 역시 셀트리온 형제들 오늘장 나란히 좀 밀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3% 넘게 빠졌고요. 아래쪽에 셀트리온 제약 확인해 보시면 이쪽도 2%대 내려가면서 71,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들의 희비가 좀 엇갈렸죠. JYP 엔터의 요새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JYP 엔터가 2% 가까이 내려갔고 반면에 SM은 3% 가까이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13만 1,0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그리고 게임주 가운데서는 펄어비스가 유난히 좀 많이 빠진 것이 특징적이었죠. 펄어비스 무려 오늘장 7%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53,1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낙폭이 꽤나 큰 모습 확인됐고 이런 가운데 반도체주인 HPSP 이쪽 올렸죠. HPSP가 오늘장 상승하면서 4% 넘게 올렸습니다. 34,5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리노고검은 큰 움직임이 나오지 못했고 오히려 내렸습니다. 2%대 약세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클래시스 미용 쪽이죠. 이쪽 의료기기 급등하면서 시총순위 뚜렷하게 올렸습니다. 클래시스는 전장 대비 8% 가까이 급등했고요. 37,5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좋았는데 특히 오후장에 조금 더 부각이 됐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부터 보시면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이 지노맨 컴퍼니 아주 급등하면서 거래 마치게 됐죠. 개발 중인 항암제의 연내 기술 이전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고요. 윗골이 조금 달았지만 그래도 18% 가까이 크게 올렸습니다. 16,140원이 오늘장의 종가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의 콜레라 백신의 매출 증가 기대감이 나오면서 강세가 나왔고요. 거의 20% 가까이 솟구쳤습니다. 9,230원이 오늘장 종가였고요. 그리고 NK맥스는 여기 최근 자회사의 미국 상장 승인 소식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14%대 급등 마감이 됐고요. 이 카이노스메드는 중국 쪽의 기술이 전한 에이즈 치료제 매출액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이죠. 그래서 이쪽 10% 넘게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오늘 의료기기 쪽이 강했는데 국내 피본 비용 이 의료기기 제조사들의 올해 상반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이로닉 같은 종목이 상한가 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죠. 오늘 종가는 13,310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52주 신고가 쓰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 연출이 됐고 그리고 인공관절 관련한 큐렉소 여기도 강했죠. 7% 가까이 올리면서 2만 원대 위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료 AI 관련된 종목이죠. 딥노이드가 오늘장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11%대 급등했고요. 23,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해서 오늘 종목들 강세 종목들이 많았죠. 이 바이오다인 같은 종목은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고요. 7%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종목도 상당히 크게 올랐죠. 14%대 급등하면서 3,000원대 근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